그것이 대부분이 조각을 판매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18점을 해도 메두사라는 조각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조각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글로벌에서 데미안 허스트의 조각을 사려고 미리 다 예약을 걸어놨을 정도로, 물론 데미안 허스트라고 해서 다 잘 팔리진 않았지만 그만큼 조각이 글로벌 아트 마켓에서는 슈퍼스타들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쿠사마 야요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쿠사마 야요이도 페인팅도 굉장히 인기지만 호박 조각 아시죠? 펌킨 조각 그거 하나 갖고 거의 똑같은데도 전 세계에서 그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여러 가지 참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속가 출신들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작품성도 있고 세계성도 있으면서 완성도도 있어서 전 세계에서 이 작품이다 하고 하는 접점, 저는 그걸 스파크가 있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스파크가 있는 작품이 과연 잘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이름을 날리는 작가들은 전부 조속가 출신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이 서울대미대 조속가 출신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페인팅만 하는 회화가 출신과는 다르게 공간을 알고 입체, 메스, 덩어리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예술적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파크가 아직 안 일었다고 해서 내 인생에 한 번도 스파크가 안 일고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도 스파크가 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조금 대안을 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 조각가들은 작품을 만들어도 놔둘 데도 없고 제작비도 많이 들고 참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조각가 협회도 조각 페스타도 열어보고 나름대로 노력하시지만 왜 안 될까? 퀘션 마크를 가져봅니다. 그 첫 번째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몇몇 작가의 백화점 앞에 가면 있는 여자가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누구나 특정 작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족도 만들고 하는 굉장히 구상적인 조각입니다. 여러 빌딩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피로 현상이 왔습니다. 홍콩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도시마다 그 작가의 조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10년, 20년을 담보할 수 있는 조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당위점을 입힌 그런 아주 달콤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위점을 입힌 아주 달콤한 조각, 김성호 평론가께서 지적한 너무 상업성에 치우친 당장 건물 앞에서 해달라, 장식품으로 좀 해달라, 홍콩의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했을 때 과연 그 작가가 이게 내 조각이 10년, 20년에도 이 조각이 사랑받을 것인가 숙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는 과감히 나는 이번엔 준비가 안 됩니다. 눈앞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작가의 이름 석자가 미술사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변신이 필요합니다. 데미안 허스트 똑같은 상어 조각을 계속 만들었으면 데미안 허스트라고 지금 반기지 않습니다. 끝없이 새로운 거를 만들고 계속 자기의 완성도와 작품성을 향해서 번뇌와 자기의 팩토리를 돌려가면서 정말 절규하듯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프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게이징볼이라고 해서 헤라클레스, 활쏘는 헤라클레스에다가 파란색 크리스탈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만든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쓰려고 하는데 정말 고전 클래식에다가 자기 게이징볼 하나 갖다 붙여갖고 팔아먹는 아주 얌체 같은 작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가 그 게이징볼 시리즈를 살려고 줄을 섰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영종도에 있는 그 호텔에서도 그 작품을 샀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제프쿠스의 새로운 도전, 게이징볼이라는 거를 옛날 클래식과 자기가 마주친 그런 시도에 한 표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조각가들이 좁은 국내만으로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왜 조각을 길을 택했나 정말 한탄스러우실 겁니다. 스파크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제 무대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옛 작품인가 가능성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계속 그 고민과 끙끙 앓면서 골방에서 발표할 기회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조각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가를 우선 좋은 작업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발굴해서 해외 여러 곳에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미술관과 갤러리, 그 다음에 좋은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지금 90이 넘은 작가인데 10년간의 전시 기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의 인피니티 룸은 전 세계 미술관에서 서로 하려고 아주 아우성입니다. 왜냐? 그 인피니티 룸만 있으면 관람객은 100만 명, 50만 명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말 열점을 만들 게 아니라 한 점이라도 이게 월드와이드 글로벌에서 먹힐 수 있는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랑이 그런 작가를 찾아내서 끊임없이 담금질할 수 있게 10년을 뒤에를 보고 제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지자체에서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런 작가가 나오면 우리 고객들도 지갑을 엽니다. 양혜규라는 작가가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평가를 받으니까 국내 컬렉터들도 양혜교 작품을 사기 시작합니다. 기업도 사고요. 컬렉션의 리스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양혜규라는 작가는 아시아의 여러 미술관에서도 전부 컬렉션 했습니다. 다 입체 작품입니다. 양혜규의 페인팅 아닙니다.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각이 앞으로의 아트월드에서는 글로벌 마켓에서는 답입니다. 그거는 정말 앞으로의 전망을 했을 때 그 부가가치도 훨씬 높고요. 임팩트도 훨씬 높기 때문에 페인팅이 줄 수 없는 매력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스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계 이런 데서도 조각이 줄 수 있는 그 디자인의 뿌리로 올라가면 아트는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지자체에서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지금 큐브 미술관이 있지만 이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런던에 트라팔라 광장이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 앞에 좌대가 4개가 있는데 한 개의 좌대가 비어 있었어요. 네 번째 좌대, False Flints라고 해서 네 번째 좌대에 비어있던 곳에 2000년부터 여러 작가, 안토니 곰니, 한스 아케 여러 작가들한테 마크 퀸 그 작가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런던시에서 뽑아가지고 그 좌대 위에 올립니다. 내셔널 갤러리 앞에는 얼마나 트라팔라 광장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겠습니까? 그 좌대 위에 있는 작품 늘 바라봅니다. 성남시에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 허접한 작품 말고요. 이 성남시 큐브 미술관 앞에 성남 좌대를 만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성남시 작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우리나라 조속가 작가 중에서 그 위에 1년 내내 좋으면 2년 올려놓을 수 있는 작가를 뽑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조각가의 정말 좋은 작품을 대중하고도 가까워지고 마켓에서도 눈을 돌릴 것이고요. 그런 프로젝트 서울시에도 권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뭐 신발 쭉 설치 미술해서 냄새 난다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서울시도 그런 거를 서울 좌대를 만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각가 작품이 지금 도시 곳곳에 있는 흉물 조각 말고 새로운 신작 여지껏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작가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야 저기 위에 올라가는 나도 작품을 만들고야 말겠다. 엄정한 심사를 해서 그 작품은 또 성남시의 이 조각공원에 계속 컬렉션 할 수 있고 이런 그 방안을 모색을 하나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좀 끊어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한 3분 내지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돼서 3분에서 5분까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中国有一个主题叫青年艺术家之乡，
중국에서 근 10년 정도의 시간으로 청년 미술 작가 프로젝트를 다방면으로 진행해 온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但是现在这部分都拿入了， 하지만 그 과정은 되게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因为经济的时候，它这个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이윤 창출의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所以他们所投资的时间和这个经费，它的效率是 그래서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투자된 어떤 그 에너지라든지 그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시간 그것과 그 다시 돌아오는 그 가치는 불균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엔지니어가 좀 괜찮아요. 젊은 작가들의 작품 값은 좀 저렴했었죠. 成熟以后，物价的话，所以个项目或者程度的话，它能够 성숙된 중견 작가가 어떤 프로젝트에 임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그 창출되는 가치는 좀 더 두둑하고요. 所以这个一个社会的现象。 이거는 보편적인 중국 사회의 어떤 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但是现在如果政府开始这个事情，他们有一个专项可以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젊은 작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포착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젊은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但是经济的时候相当开始。 하지만 그거는 지금 갓 시작한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但是问题在于年纪不下，싸게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젊은 작가들이 이미 상업에 물들어 있는 그런 경향이 너무 심해서요. 所受的所需要的一个钱，曾经的竞争还是有所有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예술의 작품적인 그 발전과 그 가능성을 보는 거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这是中国的特点现在，因为中国这个近代来说，这个艺术家在商业上所取得的暴利。 이거는 중국의 예술 신에서 특별하게 존재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중국 작가들이 아주 단기적인 시간에 그 상업적인 폭리를 얻었습니다. 这个影响到下一代的一个 이거는 그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순수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但是这个比较特别的一个，刚才在我刚才有说一个调数的话，中国有特别的一个现象。 그래서 그 조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중국은 또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은 건설 중에 있는 큰 국가입니다. 所以它的建筑的特殊环境， 그래서 그 지어지는 건물이나 건설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술 조각 작품은 쉽게 장식품으로 변질될 수 있고요. 所以中国一个学术界的一个，这是一个紧张的一个，因为我们的一个造下一个方式。 그래서 예술의 어떤 학술적인 부분의 그 수수성을 지켜내는 것과 그리고 시장 현장이 움직이는 그 추세 사이에서 이거는 큰 그 난제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但是中国是还是有希望。
하지만 중국은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그 알리바바의 마윈 CEO 마윈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중국의 IT 기술이 어떻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는지 그 이유가 중국은 가난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더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가능 때문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똑같아서 그분들도 가난해 봤었고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에 지금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작가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은 진보적인 거겠지만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는 그 돈과 권리에 대한 그 어떤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성남 아트센터 큐브 미술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고위층의 어떤 판단이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위층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술가의 어떤 수준이라기보다는 권력자의 수준에서 이게 진행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이 전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전시고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수관에서 제일 큰 불만이 이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들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온 작가로 작품 제목 같은 것들도 너무 어려워요. 대중에 정말로 다가가려 하는 노력들, 작가도 참 하는 사람이 적고, 평론가들도 적고, 미술관도 적고, 매스컴도 적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술들이 어떻게 이게 순환을 하겠습니까? 왜 어려운 말들만 하고 외국에서 개념도 들어와고 왜 미술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쉬운 말로 대중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 적다는 거죠. 어려운 말을 즐겨요. 젊은 큐레이터 병한테 보면은 어려운 말과 어려운 개념을 즐기고 있지 지들 자세히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어제 제가 어떤 그 화가랑 얘기를 한참 하다가 패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뮤지엄이라는 데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패티본이라는 사람 작품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80년대 레이블 그러니까 레코드판 가운데 레이블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거. 거기에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레코드 자켓으로 디자인하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크고 거의 그 화랑이라기보다는 화랑 바깥에서 미술관이나 미술관 바깥에서 무슨 일러스트 같은 거, 뭐 포스터, 특히 펑크락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동생이 펑크락 가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랑 그런 레이블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그 시각적인 그 자료들이 이제 주목을 받아서 뉴뮤지엄이라는 데서 이제 1층에서 5층까지 다 전시를 하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일반 미술관에서 그 작품을 볼 때 나도 솔직히 볼 때는 좀 서운해요. 왜냐면 너무 만화가 중심이에요. 만화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근데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작품에다 한쪽에서 뭐 영어로 읽긴 하지만 계속 글을 써가지고 큰 이미지, 작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화처럼 그리고서는 옆에 글을 써가지고 또 소통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떠들어도 그런 사람 하나를 제대로 얼마나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대중적인 작가들 이런 작가들을 발굴하고 대중적으로 자꾸 확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 적고 귀족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미술계 안에서도 모든 평론가들, 뭐 미술관 관계자들, 큐레이터들, 화랑들 이상한 귀족주의 속에서 이 대중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미술계 전체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평론가들이라고 저도 평론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만 계신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대중적으로 시민과 함께 넓어질 수가 있는가 이 교양, 이해시킴, 뭐 진정한 사랑 이런 걸 받아야지 몇몇 그 돈 많은 사람들 뭐 삼성 기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제프군수나 뭐 이 외국 잡지에서 이름 딱들 하는 그거부터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작품을 지금 제대로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벽도 별로 없어요. 제대로 큰 사람, 큰 물주들, 그러니까 작품을 사는 사람들은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야지 공간이 있고 조각도 저택에서만 들어갈 수 있지 아파트에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아파트 바깥에서 이제 조형물 거기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면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